이게 그 연예계 발의를 들인 이유가 좀 IMF가 좀 영향을 미친 게 있다고 그래요? 맞아요. 그러니까 제가 초등학교 2학년 때인가 그때 이제 아시다시피 이제 IMF가 우리나라에 닥쳤잖아요. 그때 저희 아버지도 다니시던 회사에서 이제 회사가 없어지게 되고 그때부터 이제 부모님께서 맞벌이를 시작을 하시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저는 자연스럽게 이모 집에 좀 맡겨지게 되면서 문득 그런 생각들을 했었어요. 아, 그 가족들이 이 경제적인 상황 때문에 너무 어려워하는 이런 모습들이 저희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보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근데 아무리 생각을 해도 내가 공부로 성공을 하겠다라는 생각이 잘 안 해요. 아, 그 당시에도 어린 나이지만 내가 공부로는 아니다. 근데 골똘히 생각을 해보니까 제가 다른 것보다도 무엇보다는 이제 음악을 너무 좋아하고 그래서 음악을 열심히 하면 우리 가족들을 이렇게 힘들지 않게 할 수 있는 성공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사실은 했던 거예요. 사실 이 얘기는 어디서도 못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희도 처음 들어요. 처음으로 인생이라는 게 이렇게 힘든 거구나. 사정이 이제 어려워지고 IMF가 닥치고 이러다 보니까 얼마나 부모님들도 힘드셨겠어요. 근데 이제 아무래도 싸움도 이렇게 잦아지시고 아직도 기억나는 게 이제 제가 화장실에서 이제 그 씻고 있는데 이렇게 막 제가 안 보이는 데서 이제 싸우신 것 같은 그런 소리가 막 들렸던 그런 기억들 막 이런 게 아직도 기억이 나요. 이모 집에 살다 보니까 제 사촌 동생들이 이제 연기 학원을 가게 된 거예요. 근데 이제 저도 저 혼자 집에 있을 수가 없으니까 같이 가게 된 거예요, 사실. 그쪽에서 학원 쪽에서 이제 오디션을 보게 해줘요. 그런 여러 가지 기회 가운데서 이제 진우재 형들의 뮤직비디오의 오디션을 보게 된 거고. 저는 오디션을 사실 연습생으로 본 게 아니라 아역 오디션을 봐서 붙은 거예요. 그 진우재 형들 AO 뮤직비디오에 맞아. 아역으로 나왔었어요. 네네. 그래서 그 뮤직비디오만 찍고 원래 제가 할 일은 다 한 거였는데 제가 그때 음악이 너무 좋으니까 그리고 형들을 보면 너무 멋있는 거예요. 계속 부탁을 했어요. 제가 좀 연습생으로 좀 받아달라고. 네. 그래서 그렇게 계속 부탁을 드렸더니 연습생을 시켜주셨어요. 아, 그래서 연습생. 그럼 연습생 생활을 몇 년 한 겁니까? 연습생 생활을 6년 아, 꽤 됐네요. 오래 했어요. 네. 13살에 들어가서 제가 19살에 데뷔를 했으니까. 아, 그 6년의 시간이 아무리 본인이 원해서 했다고 하더라도 이 일이 맞나 아니면 좀 그만둬야 되나 이런 생각을 좀 했을 것 같은데. 그렇죠. 왜냐하면 연습생이라는 게 보장돼 있지가 않아요. 않으니까. 네, 뭐 언제 이렇게 낙오될지도 모르는 거. 그리고 가수가 된다라는 어떤 보장이 없다 보니까 없죠. 너무 불안한데 그리고 제가 사실은 뭐 이렇게 춤을 잘 춰서 뭐 랩을 잘해서 노래를 잘해서 연습생이 된 게 아니기 때문에 참 막막했던 것 같아요 그때는. 근데 이상하게 그런 자신감 같은 게 있어요. 나는 꼭 가수로 데뷔를 해서 세계적인 무대에서는 난 가수가 될 것 같은 거예요 자꾸. 본인 스스로가 그렇게 스스로 이렇게 생각을 매일 했던 것 같아요. 내가 이렇게 지금 이 시간을 견디는 데는 이유가 있다. 네. 그 나는 꼭 그런 가수가 될 거니까. 뭐 연습생이니까 가진 것도 아무것도 없고 잘하는 것도 없지만 그렇게 꿈을 꾸고 생각을 해야 그 불안감이 좀 사라지니까. 네. 이때 이제 그 동고동락했던 막역한 친구가 우리 GD. 그쵸. 그때는 유일했죠. 지금도 그렇지만 그 힘든 시간을 버틸 수 있게 해준 유일한 친구였죠. 10대의 기억은 누구에게나 또 이제 선명하지 않습니까? 그때 그 영배와 지용이는 어땠습니까? 그때 저희는 사실 여느 또래처럼 그렇게 막 학창 시절에 대한 그런 것들이 잘 없어요. 왜냐면은 이제 학교가 끝나면 바로 연습실에 왔어야 됐으니까. 그래서 어렸을 때의 생각을 하면 지용이랑 항상 붙어 다녔던 기억밖에 없는 것 같아요. 어린 나이에 하루 그 연습은 이 양이 참 그 가늠이 안 되는데 좀 어느 정도였습니까? 이게 참 저 이때, 그러니까 라떼 제가 생각해 보면 지금처럼 연습 체계라든지 이런 게 없었어요. 그렇지. 그때는 저희가 연습실을 가면 하는 일은 형들 연습하는 걸 봐요. 일단 예, 연습실이 없어요. 형들 연습을 하고 계시면 연습하는 걸 보다가 형들이 시키는 심부름 일단 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실 대기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 당시에 그 당시에 오셨습니까? 하고 형들 왔어. 네, 뭐 이렇게 이제 쪼그자 앉아 있다가 앉아있다 뭐 식사 시키라고 하면 이게 전화해서 식사 시키고 오면 받아서 세팅하고 형들 식사하시면
치우고. 형들이 그 당시에 많이 시켰던 건 뭐예요? 그때 불백. 아, 불고기 백. 불고기 백반을 그렇게. 그게 그나마도 시킬 수 있는 음식 중에 제일 좀. 왜냐면 네. 그걸 좀 먹어야 또 힘이 고기 쓰니까. 반찬이니까. 고기 반찬이니까. 저는 궁금한데 우리 동생들 가운데 또 형들이 야 주문은 네가 잘한다. 뭐 이렇게 좀 하기도 하거든요. 네네. 디디하고 굳이 좀 얘기를 하자면은 그 주문은 다 어쨌든 형들이 시키는 걸 주문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지 않은데 이제 세팅하고 이런 거는 제가 조금 더 이렇게 빨리 잘했던 것 같아요. 그랬을 것 같아. 그랬을 것 같아. 그러면 주문을 할 때는 어떤 식으로? 여기 저 YG 연습실인데 하면서 어떻게 주문해요? 주문을 그냥 하죠.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여기 덕양 빌딩 지하인데요. 예. 네. 불백 3개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주문을 하죠. 내 건 없어요? 내 건 없어? 제 내 거요? 밥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제 밥은 저희는 그때 그 불백은 사실 먹기 힘들었어요. 불백은 형들 없을 때 좀 몰래 이렇게 시켜 먹었고 저희는 보통 분식을 많이 먹었어요. 네, 분식. 그때 그 하루에 시켜 먹을 수 있었던 금액이 정해져 있어요. 얼마였어요? 5,000원이었어요. 5,000원. 어떻습니까? 이름을 태양으로 지은 것은 이제 본인이 지은 거예요? 아니면 제가 지었습니다. 아 그래요? 왜 태양으로? 태양으로 나오기 전에 제 이름이 이제 YB 태권이었거든요. 아 태권? 네. 왜 태권이냐면 태권 왜 한 거예요? 태권? 태권도를 좀 그러니까 그때는 사실은 저희가 팀으로 결성되기 이전이라 둘이서 듀오로 나올 생각이었어요. 아 그래요? 네. 그때 가명으로 라임을 맞추다 보니까 G 드래곤, YB 모모여야 되는데 드래곤이랑 맞는 라임을 찾다가 태권으로 해라 한 거예요. 그래서 YB 태권이 됐는데 G 드래곤 YB 태권. 잠깐이나마 활동도 했었습니다. 네, 잠깐. 했잖아요. 그래서. 했었어요. 예. Come on, yeah. G-Dragon, YB Tap1, 우리들의 같이. 그때 제가 어렸으니까 뭐 이름 좀 그래요 이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알겠습니다 하고자 하는데 아니 아무리 생각해도 제가 뭐 태권도랑 연관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지 뭐 단칭이라도 뭐 좀 태권을 해서. 좀 태권도를 했어야지 했어야 이게. 뭐 네. 물론 품띠는 있어요. 어. 품띠까지는 있는데 그렇다 해도 연관성이 없잖아요. 네. 이거는 안 되겠다 싶은 거예요. 그래서 가수가 되면 좀 더 내가 생각하는 가수의 이상향에 맞는 이름을 꼭 줘야겠다라고 생각을 하다가 태양이란 이름을 짓게 됐죠. 그래서 태양으로. 우리 그 연습생 서바이버요. 리얼 다큐 빅뱅에서 새벽까지 우리 그 태양이 연습하는 모습이 아직도 좀 화제가 되고 있는데. 영배는 새벽이 넘도록 홀로 연습 중이다. 굉장히 노력하네요. 저희가 따로 터치를 전혀 할 필요가 없어요. 사람이 영배야 너 요번에 이거 이상했다면 집에 가서 100번 물어봐요. 100번. 일단 제가 볼 때는 항상 제 모습은 별로 많이 부족하다고만 많이 느껴요. 아직은. 우리 태양의 여러 가지 장점 가운데 하나가 뭐 많은 것들이 있지만 이 성실함도 빼놓을 수 없어요. 진짜. 본인 스스로 좀 이것만큼 본인 스스로 좀 자부해도 되지 않을까요? 이게 뭐 자부한다라기보다는 사실 제가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봐온 많은 분들이 있는데 너무 뭐 지용이도 그렇고 너무 대단한 분들이 많은 거예요, 사실은. 능력적으로도 그렇고. 근데 저는 정말 냉정하게 봤을 때 그렇게까지 제가 잘하는 게 있나 싶어요, 아직도. 왜요? 춤도 잘 추고 노래 잘하고 뭐 기본적으로 뭐 실력이. 그 당시에는 더 그랬죠. 그러다 보니까 정말 제가 그나마도 잘할 수 있는 게 뭘까라고 생각했을 때 그래도 성실하게 하는 거는 잘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그때 참 많이 했어요. 네. 그때 하루하루는 사실 뭐 같은 생활의 반복이죠. 끝없는 반복. 그러니까 학교가 마치면 바로 집에 와서 옷 갈아입고 연습실에 가서 이렇게 해서 막차를 타고 집에 돌아오는. 근데 그때 합정역에서 이제 의정부를 오려면 1호선을 탔었어야 된단 말이에요. 집에 가는 1시간 반 정도를 계속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내가 어떤 음악을 하는 가수가 돼야 할까. 그리고 무엇보다 성실하게 임하려고 하는 마음 자세가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되게 중요한 거였구나라는 걸 깨달았거든요. 그 마음을 잊는 순간 모르겠어요. 그렇게 돼서 얻어지는 많은 결과물들이 사실상 나한테 어떤 그런 큰 의미가 있을까라는 생각도 하고요. 2007년 여름 드디어 이제 제대로 태양이 말 그대로 떠오릅니다. 이 거짓말이 정말
가요계를 휩쓸었어요. 이 노래로 이제 2007년 싸이월드 뮤직 연간 차트 1위. 앞으로도 더 열심히 해서 정말 멋진 음악, 멋진 무대로 보답하는 그런 그룹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떻습니까? 그 당시에 하루 그 뭐 식대가 5,000원 얘기했는데 네. 거짓말 이후에 좀 바뀐 게 있습니까? 일단은 정말 오래된 상가 건물에서 이제 지냈었는데 네. 그러다 보니까 정말 쥐도 나오고 굉장히 좀 열악한 환경이 있었는데 그 곡이 나오고 잘 되면서부터 그 아파트로 숙소를 옮기게 되면서 뭐 식대는 사실 그때부터는 원하는 거를 먹을 수 있는 내가 먹고 싶은 거 먹고 싶은 불백만 아니라 실제 불고기를 구울 수 있었죠. 네, 뭐 광양 불고기 먹으러 광양 불고기 좋아요. 자, 불백에서 광양 불고기. 불고기. 업그레이드. 물론 불고기 백반도 좋지만 광양 불고기는 사실상 생고기를 바로 양념해서 굽기 때문에 비싸요. 무슨 거기까지 조셉 거기까지 가요. 너무 디테일했습니다. 예. 좋아요. 좋아요. 역시 그러니까 또 집에 초대받는 거예요. 그럼요. 가가지고도 조셉이 가만히 안 있어요. 계속 쳐요. 조셉이 초대받는 이유가 있어요. 두 사람을 위해서 계속. 좋아요. 제일 먼저 내가 갖고 싶었던 거 샀던 거 기억납니까? 기억나요. 뭐예요? 그 브랜드를 얘기해도 되나요? 돼요. 네. 그 제가 정말 어렸을 때부터 좋아했던 브랜드가 크로마트라는 브랜드. 크로마트. 왜냐면 제가 좋아하는 어떤 락 그룹들이라든지 또 힙합 뮤지션들이 항상 그 액세서리라든지 맞아요. 그런 내가 성공을 하면 저 브랜드의 옷들은 정말 많이 사고 싶다. 그러다가 저희가 잘 되고 나서 하와이에 갔습니다. 근데 하와이 매장이 또 유독 싸대요. 맞아요. 그 얘기를 제가 들은 거예요. 뭐 잘 되긴 했지만 그래도 이왕이면 그래도 그렇다 해도 그 당시에 그런 어떤 옷에 이렇게 큰 돈을 쓰는 건 좀 무서웠어요. 그럼. 그래가지고 후드티를 샀던 기억이 아직도 나요.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뭐 빅뱅의 시대가 그렇죠. 빅뱅의 연이은 히트예요. 이게 이제 하루하루. 이건 뭐 저희도 뭐 뮤비를 프로그램에서 찍을 정도로 뭐 베베 뭐 여러 가지 노래 뭐 맨정신부터 시작해서 그때 그 학창 시절 보냈던 80년대 후반 그다음에 이제 90년대생들이 빅뱅 세대로 불리면서 지금까지도 이제 빅뱅을 많이 기억을 하고 있죠. 근데 그 신드롬 속에 빼놓을 수 없는 게 어떻게 보면 이제 이런 것들이 다 요걸 위한 디벨롭이라고 볼 수 있어요. 파격적인 헤어스타일 여러 가지가 좀 있죠. 네네네네. 여러분 보고 싶었어요. 헤어스타일을 준비해봤어. 죄송합니다. 요거는 이제 한 번씩 좀 보면서 이제 자 한번 좀 요거 이제 은행 강도 은행 토로 with the robbers 지갑 포로 버리고 다시 벌어 은행 토로 사실은 진심으로 저는 이 스타일들이 되게 멋있다고 생각을 하고 했었어요. 저는 사실 이 세계는 그래도 어느 정도 그 빅뱅의 어떤 그 세계 본인 스스로의 스타일의 어떤 표현이다. 네. 근데 난 이거 이 머리에 쌍안경 얹은 거 있죠 이거. 네네네. 요거는 이게 근데 사실은 많은 분들이 이제 김밥 머리다. 미키 마우스다.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이때 이게 사실은 뮤직비디오가 몬스터라는 곡의 뮤직비디오였어요. 그래서 그 컨셉이 괴물들을 형상화한 어떤 비주얼을 가지고 가자라고 얘기를 해서 제가 대범하게 사실 이 머리를 이렇게 시도했었는데 이거는 좀 어디서 영감을 얻고 저걸 하신 거예요? 이거는 그 초원의 들소들을 보고 이게 뿔이 말려 있는 거 보고 저런 식으로 분해되면 멋있겠다. 어젯밤 꿈속에서 지울 수 없이 깊게 밴 그대 향기 내 곁에 영원히 있어줘
보고 있어도 그리운 그대 절대 채울 수 없다는 걸 잘 알면서도 나는 뭘 그리 더 가지려 했나 부서지는 모래성처럼 변해가는 사람들 날 위한 너의 기도 잊지 않을게 그대여 나의 맘에 꽃잎이 되어 흩날리는 나의 삶의 길이 되주오 캄캄한 나의 밤에 불빛이 되어 그대여 나의 맘에 그대여 나의 맘에 한편의 영화 같던 내 흔적들을 다시 되돌릴 순 없겠지만 날 가리던 어둠 속에 핀 너라는 꽃 이제 내 맘속에 너로 가득해져 그대여 나의 맘에 비춰주오 너무 좋다. 첫 라이브라 많이 떨렸어요. 와. 오늘이 첫 라이브.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아유, 이거 약간 울컥하네요 노래가. 진짜 팝스타야. 팝스타 그냥 야 너무 멋있다. 박수 한번 주세요, 우리 태양. 감사합니다. 너무 멋있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사실 어떤 앨범을 내면 바로 다시 다음 앨범을 준비하고 이게 계속해서 반복이 되다 보니까 앨범을 내서 무대에 서는 게 사실 어떤 포인트에서부터는 되게 당연하게 된 감정이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런 시간을 겪고 나니까 그게 절대 당연한 일이 아니었다라는 거 그리고 이렇게 다시 음악을 만들어서 앨범을 내고 무대에 서는 이것이 너무나도 소중한 일이었다라는 것을 더 크게 느끼게 되는 것 같아요.